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부분이 참여해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기일은 대개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립니다. 또 원칙적으로 합의기일은 최소 열흘 전 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졌고 첫 합의기일 진행까지 마쳤습니다. 이틀 만인 오늘은 2차 기일도 열립니다. 조 대법원장이 신속 심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단서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관심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최근 10년 내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내린 파기자판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규정을 놓고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틀 만에 잡힌 속행기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례 없는 이례적 절차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부심리 후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걱정된다. 사법부가 이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 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 당연한 절차라고 반겼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법원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례적이라는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더 이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을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재판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갔고요. 이틀 만에 내일로 두 번째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지금 몇 가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로 재판이 끝나고 만약에 파기환송 다시 돌려보낼 경우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합니다. 또 이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대법원이 중대한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체 선고를 하는 이 파기자판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대법원의 이 속행 이유가 뭐냐 좀 서로 다른 분석이 나오는데 두 분 의견 차례로 듣겠습니다. 홍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대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속도를 이제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지금 대선 주자인 입장에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재판이 속행되느냐 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84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속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어떤 소출한 게 재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 있는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님은 68조,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8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통령이 재판상의 사유로 인해서 거리가 됐을 때는 60일 내내 재선거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상
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4조라든 이 해석의 문제를 둘러싸고 선거 이후에는 굉장히 사법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633의 어떤 기준에서 당연히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절차로 이제 밟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고 전원 합의체에서 벌써 어제 한번 심리를 했고 또 24일 날 내일 심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결국은 이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정인도 필요 없고 해서 심리 몇 번을 거쳐서 그냥 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선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리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언제 결정을 하느냐?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5월 12일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기 자판 내지는 파기 환송이 저는 결정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후보도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은 또 다른 또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5월 12일 이전에 저는 빨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고 또 633 아까 원칙에 따르면은 6월 26일 기한이고 또 대선은 6월 3일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신년사를 통해서 633 원칙은 훈시가 아니고 강행 규정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당연히 633 원칙에 맞게끔 지금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건 뭐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3심의 결과를 파기 재판부터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30년간의 파기 재판이 6건 정도가 있었는데 예. 유죄가 무죄로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심에서는 이 사람이 유죄로 봤는데 범인이 그 중간에 3심 하면서 잡혀버린 거예요. 범인이 확실하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일 수 있잖아요. 범인이 잡혔는데 예. 범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는데도 또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강한 형벌이고 가혹한 인권의 침해다. 이래서 이제 그 무죄로 바로 자기가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죄가 다시 유죄로 되는데 파기 재판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고법으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도 저는 제로다. 왜냐하면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가 아니고 1심에서 유죄로 본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거로 내놓은 그 사진이 왜 10명 정도가 찍은 사진을 왜 4명으로 축소 조작을 해서 네네. 마치 친한 것처럼 보이게끔 했느냐. 또 그 사진은 골프를 친 뒤에 사진이 아니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1심에서 5심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고 무죄로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법원에서도 이거 자체가 무죄로 그래도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633 지켜진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후보는 무죄가 확실시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